암 수술 받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죠.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수술 후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제 친구가 공항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옆에 남자가 있었죠. 제 남편이었어요. 그날 알게 됐어요. 남편 회사가 전부 제 친정 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도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47이에요. 저는 암 수술 받는 날 혼자였어요. 남편은 제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이 말이 믿기시나요? 저도 아직 못 믿겠어요. 그날 아침을 말씀드릴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유방암 2기 수술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라고 하셨어요.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암이잖아요. 수술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무섭죠. 근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손 한번 잡아주면 힘이 날 것 같았죠. 아침 7시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수술이 오전 10시거든요. 일찍 와달라고 했죠. 응, 알았어. 갈게.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안심했죠. 8시가 됐어요. 남편이 안 왔어요. 9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왔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올 거예요. 바쁜가 봐요. 9시 반이 됐어요.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계속 안 받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남편한테서요. 급한 출장이 생겼어. 미안해. 수술 잘 받아. 급한 출장이요? 아내 암 수술 날에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수술실 들어가셔야 해요. 보호자분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다른 가족분은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안 받으셨죠? 시누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역시 안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외국에 계셨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요. 연락하기엔 너무 급했죠. 친구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전화가 안 됐어요. 꺼져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에 큰 조명이 보였죠.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죠. 눈을 감기 전에 생각했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아내가 암 수술 받는 날 출장이라니요. 말이 돼요?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목이 말랐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보호자요? 남편이 온 거예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걱정되는 목소리는 아니었죠.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네.
남편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출장 갔다며. 바쁜가 보지.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 말투였죠.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친구 미라한테서도요. 뭔가 찜찜했어요.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습관적으로요. 미라 계정이 떠올랐어요. 눌러봤죠.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오늘 올린 거였죠. 공항 사진이었어요. 누군가랑 같이 찍은 뒷모습이요. 저는 확대해서 봤어요. 남자 뒷모습이었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죠. 어깨 너비 머리 모양 서 있는 자세.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랑 공항에 있었어요. 제가 수술받는 그 시간에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25년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요. 20년이에요. 미라랑 친구로 지낸 세월이요. 다 거짓이었어요. 배신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병원에 있었죠. 회복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죠. 출장이 길어졌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끔 오셨어요. 과일 좀 놓고 가시는 정도였죠. 오래 안 계셨어요. 바쁘시대요. 병실이 조용했어요. 저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죠. 생각이 많아졌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뭘 했나 돌아봤죠. 결혼할 때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회사 직원이었죠.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제 친정에서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투자해 주셨죠.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2억이 됐죠. 사업이 커지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도와주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부탁드렸죠. 남편을 믿으니까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도와주신 거였어요. 지금 남편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연 매출 300억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전부 제 친정 돈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병문안 오셨죠. 시누이도 같이 왔어요. 저는 자는 척 했어요. 피곤했거든요. 근데 두 분 대화가 들렸죠. 오빠는 언제 와요? 시누이가 물었어요. 글쎄 좀 더 있다가 온대.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새언니 병원비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돈 아깝게. 시누이 말에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러게.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엄마 새언니네 친정에서 아직도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럼. 네 오빠 회사 돈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거 없으면 회사 못 굴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새언니한테 잘해야 해. 걔 기분 나쁘면 친정에서 손 떼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이, 새언니가 뭘 알겠어요. 숫자에 약한 사람인데. 시누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네 오빠한테 맨날 말해. 티내지 말라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눈을 떴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요? 모른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요. 근데 남편 사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부부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시댁에서는 저를 그렇게 본 거였어요. 돈줄이요. 친정 돈 가져오는 통로요. 잘해준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제 친정을 본 거였죠.
며칠 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서요. 서연아, 몸은 좀 어떠냐? 아버지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회복 중이에요. 준호는 잘 돌봐주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네.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서연아, 준호가 또 돈 얘기하더라.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확장 투자가 필요하대. 5억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암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랑 여행 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정에 5억을 또 달라고요? 서연아, 왜 말이 없어? 아버지,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야 다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댁이 저를 뭘로 보는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ATM 기계였어요. 병원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25년 동안 참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참았고, 시누이가 무시해도 참았죠. 가족이니까요. 부부니까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저만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쪽은 저를 이용한 거였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했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죠. 퇴원했어요. 2주일 만이었죠. 남편은 끝내 병원에 안 왔어요. 퇴원하는 날에도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택시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죠. 집에 가서 푹 쉬어. 준호는 내일 들어온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죠. 25년을 산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 서랍을 열었죠.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요. 하나씩 봤어요. 투자 내역, 대출 서류, 보증 서류. 전부 확인했죠. 예상대로였어요. 남편 회사 자금 대부분이 친정에서 나온 거였어요. 초기 투자금, 운영 자금, 대출 보증까지. 전부요. 특히 대출 보증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 이름도 있었죠. 남편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25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남편한테 전부를 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어요. 급히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전화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남편이 수술날 친구랑 여행 간 거요. 시댁이 저를 돈줄로 본다는 거요. 서연아, 어떻게 하고 싶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끊을 거예요. 전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대출 보증을 철회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요. 법적으로 가능했거든요. 변호사가 도와줬죠. 두 번째로 친정에서 나가던 운영 자금을 끊었어요. 매달 들어가던 돈이었죠. 그게 없으면 남편 회사는 자금난에 빠져요. 세 번째로 투자 지분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회수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돌아왔죠. 해외여행에서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타 있었어요. 여행 잘 다녀온 것 같았죠. 왔어? 몸은 좀 어때? 남편이 물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출장 어땠어요? 남편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바빴지. 급하게 가느라 미안해. 거짓말이에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인스타그램 사진 봤거든요. 근데 따지지 않았어요.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요. 바빴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생각 없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 보증이 빠졌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뺐어요. 뭐? 왜? 이유 있어요.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금 장난해? 그거 빠지면 회사 큰일 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야, 이거 진짜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운영 자금이 안 들어왔어. 장인어른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끊으셨대요. 뭐? 왜? 저는 웃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없으니까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여보, 제발 말 좀 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수술 날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혼자였어요. 당신은 미라랑 여행 갔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알아요. 인스타그램 봤어요. 남편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당신한테 다 줬어요. 근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네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막았죠. 더 들을 말 없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밖에서 남편이 뭐라고 외쳤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싸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 회사가 완전히 기울었죠. 거래처들이 손을 끊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없으니 물건을 못 대거든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죠. 월급이 밀리니까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어요. 보증이 빠졌으니 갚으라는 거였죠. 갚을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돈 빌리려고요. 아무도 안 빌려줬죠. 망해가는 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미라한테도 연락했대요. 미라는 전화를 안 받았죠. 돈 없는 남자한테 관심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시누이도 같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죠.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짓이요? 회사 돈 끄는 거 말이야. 네 친정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친정 돈이니까요. 안 줄 수도 있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가 지금 이 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수술날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저 암 수술 받던 날이요.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친구랑 해외여행 갔잖아요.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였죠. 어머니도 아셨죠? 다 알면서 숨기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준호가. 변명 안 들을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이 집에 다 줬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를 돈줄로 봤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로 봤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며칠 못 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내려다봤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 잘못했어. 수술날 간 것도 미라 만난 것도 다 잘못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요? 회사 망하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야, 진심이야. 제발. 회사 멀쩡할 때는 왜 안 그랬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수술날요. 저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암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참았죠. 근데 당신은 제 친구랑 여행 가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남편 어깨가 떨렸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제발. 결심 바뀌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밖에서 남편이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셨죠? 저는 듣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해서 제 몫을 다 받았죠. 당연한 거였어요. 원래 제 친정 돈이었으니까요. 남편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빚만 남았죠. 시댁집도 팔아야 했어요. 미라요? 남편한테 연락 끊었대요. 돈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만난 거였죠. 저는 지금 친정에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죠. 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경과가 좋대요.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월급쟁이가 됐죠. 처음 시작할 때처럼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시누이네 집에서 사신대요. 저는요,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산책해요. 평화로워요. 창밖을 봐요. 햇살이 따뜻해요. 복수는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돈줄을 끄는 것뿐이에요. 그걸로 다 무너졌죠. 2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재벌이 됐어요. 자수성가했죠. 7년 전에 성공을 위해 아내를 버렸어요.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채소를 파는 여자를 봤어요. 전처였어요. 묘한 우월감이 들었죠. 저는 성공했고 그녀는 저기 있으니까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그 종잣돈이요. 전처의 전 재산이었대요. 친정집까지 담보로 맡긴 거였대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올해 66이에요. 저는 재벌 회장이에요. 자수성가했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나 아는 기업을 만들었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재래시장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7년 전에 버렸던 사람을 다시 만났거든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비서가 일정을 보고했죠. 오후에 지역 상권 시찰이 있대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이었어요. 저희 그룹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양복 입고 수행원 대동하고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까 관계자들이 줄 서서 인사했죠. 익숙한 풍경이에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골목이었죠. 좁은 통로에 좌판이 늘어서 있었어요. 과일, 채소, 생선.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이런 곳이 불편해요.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시장 냄새를 맡으면 그때 기억이 나요. 배고프고 춥고 서러웠던 기억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나가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한 노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보였어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멈췄죠.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었어요. 이선영. 제 전처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버렸죠. 성공하려면 그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영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시선을 돌렸죠. 다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선영은 많이 변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손이 거칠어 보였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어요. 7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저는 성공했고 그녀는 여기 있다는 생각이요. 이상한 우월감 같은 거였어요. 수행원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다음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걸음을 옮겼어요. 시장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선영이 보였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시장이 멀어져 갔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영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7년 전을 생각했어요. 이혼할 때요. 저는 그때 사업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투자도 들어오고 기회도 많았죠. 근데 선영이 부담스러웠어요. 배경도 없고 학력도 없고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선영은 울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꼭 성공해야 해요. 그게 선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죠.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 후로 7년이 지났어요. 저는 재벌이 됐고 선영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죠. 선영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제가 이룬 거예요. 저 빌딩들 중 몇 개는 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선영이요. 그 여자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재혼은 안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에 연락했죠. 이선영이라는 사람 조사해줘. 내 전처야. 전화를 끊었어요.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가 왜 거기 있는지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7년 전 제가 버렸던 사람이요. 오늘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가슴이 자꾸 쿵쿵거려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죠. 사흘이 지났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죠. 선영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읽고 싶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죠. 서류가 꽤 두꺼웠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선영 64. 현재 서울 외곽 재래시장에서 채소 노점 운영. 재혼 이력 없음. 단독 거주. 재혼을 안 했네요. 7년 동안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상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재 선영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치매와 여러 합병증이 있대요. 입원비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선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간대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있대요. 7년째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7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요. 혼자서요. 그 나이에요.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선영이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죠. 선영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근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뭘 했을까요? 7년 동안요. 화려한 파티에 가고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녔죠. 선영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때요.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는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음.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눈을 감았죠. 선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말을 안 해요. 혼자 다 짊어지죠. 결혼 생활 때도 그랬어요. 제가 사업 초창기에 힘들 때 선영이 몰래 돈을 구해온 적 있었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그냥 있었다고만 했죠. 저는 그때 깊이 안 물었어요. 돈이 급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요. 선영 집은 가난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결심이 섰죠. 직접 가야겠어요. 선영을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시장에 갔어요. 혼자요. 수행원도 안 데리고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죠.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선영 노점이 보였어요. 멀리서요. 선영이 손님한테 채소를 담아주고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손님한테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선영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나 손님 있어요. 비켜요. 선영이 저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님이 가고 잠깐 한가해졌어요. 선영이 저를 쳐다봤죠. 이제 와서 왜 찾아왔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동정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구경 온 거예요? 선영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7년 전에는 이런 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따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쁘니까 가세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장님은요?
회장님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비꼬는 말투였거든요. 선영 씨,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요. 선영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래요? 그냥 알게 됐어요. 알아서 뭐 하게요? 선영이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안 쳐다봤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단호했어요. 선영이 저를 똑바로 봤죠. 7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와서 도움이요? 웃기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영이 등을 돌렸어요. 다른 손님이 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돌아섰어요. 시장을 빠져나왔죠.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선영이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버렸으니까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상해요. 선영이 7년 동안 혼자 버텼다는 게요. 어머니 병원비 내면서요. 왜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청했을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았죠.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때 사진이 있었거든요. 선영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사진을 보다가 멈췄어요. 결혼 초기 사진이었죠. 선영이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통장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사업 시작할 때 필요했던 종잣돈이요. 선영이 가져왔었죠.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그냥 모아뒀다고 했어요. 근데 선영 집은 가난했어요.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선영 오빠 이정수 씨 번호를 찾았죠. 예전에 알던 사이거든요.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7년 전에 못 물었던 것들을요. 어떤 진실은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그날 알아버렸죠. 이정수 씨를 만났어요. 선영의 오빠요. 오래전에 제 사업 초창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죠.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정수 씨도 많이 늙어 보였죠.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오랜만이네요, 도윤 씨. 정수 씨가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앉았죠. 선영이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정수 씨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장에서 봤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다면서요.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7년째요.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청했어요? 저한테라도. 정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죠. 도윤 씨, 선영이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도윤 씨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요.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빚진 거 없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버린 건데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정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해요? 종잣돈 필요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저는 선영이 가져왔다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수 씨가 먼저 말했죠. 선영이 결혼 전에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요. 정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친정집을 담보로 맡겼어요. 우리 어머니 집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선영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 돈으로 남편 사업 시작하게 해달라고요. 꼭 성공할 거라고요. 정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모은 집이었어요. 근데 선영이가 그렇게 빌으니까 내줬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 돈이요.
제가 사업 시작한 그 돈이요. 선영이 전 재산이었어요. 친정집까지 담보로 맡긴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몰랐어요. 선영이 말 안 했거든요. 그냥 모아뒀다고만 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사업 3년 차에 위기 왔었잖아요. 부도 날 뻔했죠. 기억나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투자자라고 했죠. 그 돈도 선영이가 구한 거예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요? 선영이가 몰래 일했어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죠. 3년 동안요. 그 돈 다 모아서 넣은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밤마다 식당에서 일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선영이 피곤해 보이면 그냥 집안일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선영이는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도윤 씨한테요. 정수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왜냐면 자존심 상할까 봐요. 아내한테 돈 받는다고 기죽을까 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혼할 때요. 정수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영이가 재산 분할 안 했잖아요. 한 푼도 안 받았죠. 기억나요. 선영이 아무것도 안 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넘어갔죠. 편하게요. 그 재산 절반은 선영이 거였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선영이가 포기한 거예요. 왜요? 왜 포기한 거예요? 선영이가 그랬어요. 내가 가져가면 그 사람 사업 힘들어진다고요. 내가 버티면 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죠. 선영이가 떠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당신은 꼭 성공해야 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선영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자기가 바친 거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엎드렸어요. 울음이 터졌죠. 제가 뭘 한 거예요? 저는 뭘 한 거예요? 선영은 저한테 전부를 줬어요. 전 재산, 친정집, 3년 동안 밤에 일한 돈, 재산 분할 포기까지요. 전부요. 근데 저는요? 성공하니까 버렸어요. 걸림돌이라고요. 창피하다고요. 제가 버린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부였어요. 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이는 아직도 도윤 씨 욕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수 씨가 나갔어요. 저는 찻집에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울었죠. 선영이를 다시 찾아가야 해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근데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려고 갔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다음 날 시장으로 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요. 안에는 수표가 있었죠. 10억 원이요. 선영이한테 줄 거였어요. 선영 노점 앞에 도착했어요. 선영이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왔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받아요. 어머니 병원비 쓰고 편하게 살아요. 선영이 봉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갚아야 할 거예요. 선영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갚는다고요? 뭘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 알아요. 사업 시작할 때 돈이 당신 전 재산이었다는 거요. 친정집 담보 맡긴 거요. 3년 동안 밤에 일한 거요. 재산 분할 포기한 거요. 다 알아요. 선영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오빠가 말했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선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죠. 그래서요? 선영이 물었어요. 그래서 돈 들고 온 거예요? 이걸로 끝내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선영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근데 울지 않았어요. 꾹 참고 있었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영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머니 병원비 없어서 밤에 울었던 거 알아요? 혼자서 다 감당했어요. 아무도 없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이요? 그거면 다 해결돼요? 선영이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선영 씨, 제발. 전 이미 다 받았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죠. 펼쳐서 보여줬어요. 주식 증서였어요. 제 회사 주식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샀어요. 당신 몰래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준 돈 중에 일부를 빼놨어요. 그걸로 주식 샀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당신 회사가 커지면서 가치가 올랐죠. 지금은 꽤 돼요. 선영이 주식 증서를 다시 접었어요. 난 가난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았을 뿐이에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왜 시장에서 일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선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당신한테 받은 돈 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선영은 제 돈을 쓰기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요. 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선영 씨, 저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선영이 막았죠. 그러지 마요. 보기 싫으니까요. 선영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난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미워한다고 하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선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주식 팔면 충분해요. 어머니 모시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요. 여기 올 사람 아니잖아요. 선영이 등을 돌렸어요. 다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거든요. 선영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도 사과도 용서도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복수였어요. 가장 잔인한 복수요.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따지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선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았죠.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선영이 용서해줘도 제가 저를 용서 못할 거예요.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죠. 선영이 보였어요. 손님한테 채소를 담아주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웃어줬는데요. 차에 탔어요. 운전대를 잡았죠. 근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죠. 제가 버린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부였어요. 성공했다고 좋아했어요. 재벌이 됐다고 으스댔죠. 근데 그 성공 뒤에는 선영이 있었어요. 제가 버린 그 여자가요. 저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야 알았죠. 너무 늦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선영은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일하겠죠.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어머니 모시면서요.
저는요, 화려한 집에서 혼자 술 마시겠죠. 이 죄책감 안고요.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누가 진짜 행복한 걸까요? 답은 알아요. 말하기 싫을 뿐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